될지, 또 우리는 어떤 대책을 하여 왔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름을 짓기를 줄이는 즐거움을 주는 건강한 밥상입니다. 그래서 지구는 힐링을 하고요, 밥상은 건강하게 헬시하게 하자라는 게 저희 기본 컨셉이었습니다. 이제 일단 음식물 쓰레기란 도대체 너 누구냐로 봤더니요, 음식물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일단 식품을 만들 때, 그 다음에 유통할 때, 그러니까 지금 밭에서 중간 도매상을 거쳐서 우리 집까지 올 때까지, 또 뭐 두부를 만들거나 오이지를 만들거나 또는 조리할 때 발생하는 음식물의 쓰레기 더하기 남은 음식 찌꺼기로 아주 우리가 정의를 할 수가 있겠고요. 요것들이 전체 쓰레기의 28%, 4분의 1 이상이 음식 쓰레기다라는 거죠. 우리가 안 그래도 쓰레기가 문제여서 지금 쓰레기 어디다 버리느냐가 문제가 되는 이 와중에 음식 쓰레기가 25%가 넘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렇게 언제 우리가 음식물을 버리기 시작했는가? 저희가 어릴 때만 해도 음식이 모자라서, 제가 그러니까 엄마한테 말을 안 듣고 싶고 엄마를 좀 괴롭히고 싶을 때, 요즘 아이들은 밥 안 먹었지만 저는 절대 밥 안 먹어서 우리를 못했었습니다. 안 그러면 진짜 배가 고팠으니까 먹을 게 없어서. 근데 지금 버리는 게 총 쓰레기의 28% 이상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참 풍요 속에 굉장히 풍요하고 좋은 현상이긴 하지만 버려지는 자원이 이렇게 많은 게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도대체 음식물 쓰레기 언제 생길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산할 때, 수송하면서 유통보관하면서, 그 다음에 조리하면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조리할 때, 특히 그러니까 우리가 크게는 우리가 뭐 유통할 때 어떻게 조리할 수는 없겠고요. 생산하면서 음식 쓰레기를 어떻게 저희가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조리할 때 우리가 음식과 관계돼서는 보니까 사는 단계에서 제일 많이 하는 거 이거죠. 1+1. 저희도 생각 없이 갔다가 이거 1+1이라는 단지 그 이유 하나만으로 굉장히 싼 거 같아서 샀는데 와서 보면 다 버리게 되는 게 참 많습니다. 그래서 구매할 때 또는 보관하면서, 이거 저희가 조금 이따 사진 보여드릴 텐데 다 저기 어머니들이면 공감하세요. 맞다, 맞아. 진짜 여기서 버리는 거 너무 많아지고요. 그 다음에 조리하면서 많고요. 그 다음에 먹으면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군데에서 음식 쓰레기가 발생을 하게 되겠고요. 실질적으로 음식 쓰레기가 어떻게 나오냐를 봤더니 발생하는 게 가정이 제일 많습니다. 물론 여기 소형시설도 있지만 다른 유통량이 아무리 뭘 하더라도 가정이 제일 많더라. 그래서 우리가 음식 쓰레기를 줄인다 하면 가정에서 해야 되겠다. 즉 우리가 해야 되겠다. 정부가 아니라 내가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고요. 또 실질적으로 음식 쓰레기 중에서 도대체 너 어디서 한 일을 봤더니 조리해서 버리는 게 많고요. 그 다음에 먹지 않고 버리는 것도 많고, 보관하면서 없어지는 것도 있고요. 먹고 남기는 것도 꽤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있고요. 실질적으로 보니까 가정, 음식점, 집단급식소, 웨딩뷔페 이렇게 봤더니요, 가정하고 이런 집단급식하고 차이가 확 납니다. 보면 요게 요 색깔이 제일 많은데 뭐냐면 조리하면서 많이 버리게 되겠고요. 그 다음 많이 버리는 게 보관하다가 없어지는 거. 그 다음에 요게 먹고 남은 거. 즉 먹지 않은 음식물은 별로 없어요. 근데 먹지 않은 음식물이 뭐냐면 이렇게 보관해놨다가 그냥 버리는, 오래된다. 마트 가면 요즘에 굉장히 많습니다. 유통기한 지나서 쌀을 팔다가는 그냥 버리게 되는 그 음식물들이 다른 데 많은데 가정에는 없죠. 집에서 버리진 않죠. 근데 이렇게 먹는 게 없어지진 않지만 이렇게 해서는 엄청 버려요. 그래서 이 사진 보여드리면 다들 토마토 다 이렇게 해서 버린 사람 한두 번 아니거든요. 오이 뭉그러진 거 되게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먹고 남거나 또는 조리 과정.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좀 줄여볼 수 있지 않을까 저희가 생각을 했었습니다. 구매 단계에 살 수 있는 일들. 그래서 식품을 사기 전에, 장 보러 가기 전에 뭐 미리 식단 정하기, 식재료 확인하고 가기. 그 다음에 주 1회 냉장고 정리하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주 1회
스타일하고 보면서 사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장 볼 때도 본 다음에 바로 손질한 다음에 일회 분량으로 나눠서 보관합니다. 저희는 그거 싫어갖고 그냥 지금 못 먹지 싶어서 무조건 냉동고 넣어놨다가 나중에 너무 분량이 커서 먹지도 못하고 어떻게 하지도 못하는 그런 경험 저희 굉장히 많이 하죠. 그래서 요럴 때부터 아예 조금만 신경 쓰면 다 먹을 수, 알뜰하게 살뜰하게 먹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남은 걸로 뭐다 색다른 안 해먹던 요리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이 음식물 쓰레기가 도마다 시마다 달라요. 어디는 음식물 쓰레기인데 어디는 아닌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재밌는 거였는데요. 보면 큰 덩어리, 그러니까 처리기기에 못 들어가니까 또는 흙이나 이물질이, 그러니까 뿌리가 안 되는 이유는 이물질이 뭐를 사용을 못해서 사료로 사용 못해서, 그러니까 음식물을 재활용할 때는 내가 그러니까 땅에 묻을 건지 아니면 동물들을 다시 쓸 건지 그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물질이 많아서 뿌리는 안 되는 거고요. 같은 적으로서 껍질은 애들이 먹고 소화를 못 시켜요. 그래서 얘는 음식물 쓰레기로 못 하는 거죠. 근데 이런 거 빼고 음식물 쓰레기 하면 그거는 아이들한테 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동물들한테. 그래서 그런 거고요. 그래서 딱딱한 거, 큰 덩어리는 처리기계가 안 돼서 잘게 부수면, 그러니까 이런 큰 통은 안 되지만 요거를 잘게 자르면 얘는 음식물 쓰레기로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집 냉장고의 어플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열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뭐 안에 내가 어떤 음식을 언제 샀다 뭐 이런 것들을 다 해서 먹을 때 됐어요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게 주 1회 냉장고 청소 안 해도 내 우리 집 냉장고에 뭐가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이거 나라에서 이렇게 좋은 걸 우리가 제시를 합니다. 근데도 우리가 안 쓰면서 나라한테 우리가 해준 게 뭐 있냐 이렇게 가끔씩 이럴 때 있죠. 그래서 잘 활용하는 것도 우리의 적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남은 음식. 이거는 뭐 우리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도 많이 나와 있죠. 찬밥 활용하는 거, 국 남았을 때, 명절 음식 남았을 때 남은 반찬으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저희가 볼게요. 학생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고요. 이렇게 남아있는 걸 여러 가지, 이거는 뭐 우리가 이제 보여드리는 거지만 뭐 진짜 냉장고에 남아있는 여러 가지 형태로 이렇게 해서 주면 이런 음식을 받아먹는 아이들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래서 어머니들이 조금만 신경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유 넣어서 죽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타락죽이거든요. 이 타락죽은 예전에 궁중에 임금님하고 공주님들만 드셨던 음식입니다. 그래서 죽 만들어서 드시면서 우유 넣어서 같이 하면 이게 예전에 그 궁중 음식으로 잘 먹던 거고요. 밥으로 쿠키를 만들었어요. 살짝 튀겼는데요. 밥이 이런 맛이 나는구나 깜짝 놀라는 것 중에 하나였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김밥 남은 거 있잖아요. 그거를 다 펴가지고 요거는 요즘에 그 라이스 페이퍼 월남쌈 하는 그 있죠. 그거를 싸서 다시 한번 튀겨냈습니다. 그러니까 요 맛이 또 쌀가루로 입힌 그거 있어서 그것도 새로운 맛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요건 잡곡죽. 여기서 이거는 게 남아있는 된장찌개, 하는 된장국, 시래기 된장국 남은 거에다가 죽 넣어서 먹으니까 굉장히 구수한 맛이 났었습니다. 또는 된장국 남은 거에다가 들깨를 넣어서 다시 한번 재탄생시켰었고요. 이것도 우리 강릉의 또 전통 음식 중에 하나인데 남은 잡채를 가지고 이걸 만들어서 보통 이 안에는 이제 우리가 보통 강릉이나 평창을 가면 여기에 이렇게 김치 넣어서 이렇게 김치소 넣어서 보통 만드는데 남은 메밀을 쌌어요. 그러니까 잡채 남은 걸 넣어서 하니까 이것도 또 새로운 맛이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전하고 전에다가 이렇게 여러 가지 채소 좀 넣어서 같이 샌드위치를 만들어 먹었거든요. 저희가 쭉 만든 것 중에서 제일 맛있다고 한 게 이거였습니다. 생각보다 저희는 무슨 전하고 샌드위치 그랬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굉장히 궁합이 잘 맞는 것 중에 하나였었어요. 그러니까 혹시 이렇게 명절 때 남으시면 이거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로 아주 너무 행복하면서 잘 먹었던 그런 음식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삼겹살 먹고 남은 거 그냥 음식점에 두고 오시지 마시고요. 싸갖고 오셔갖고 다시 한번 구워낼게요. 약간 매콤하게 해서 구워내니까 얘도 맛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고등어 넣고 쌈장 만들어서 했는데요. 이것도 정말 참 좋았었습니다. 고등어 남은 거 가지고 여러 가지 처리해서 먹었는데 이렇게 해놓으면 정말 저염 쌈장이 따로 없습니다. 즉 고영양 고단백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거 가래떡
남은 걸로 해서 먹으면 이거 뭐 저희도 잘 먹고 뭐 꿈에 애들한테 더 좋겠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거 외에도 껍질, 귤 껍질로 차도 만들고 프라이팬 닦는 거, 그렇죠? 네, 뭐 여러 가지 형태로 이거는 안에 청소도 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 형태로 많이 활용을 할 수 있다라는 거가 되겠고요. 우리 책에 있지만 뭐 수박이나 감귤류 껍질, 참외, 무, 사과, 양파가 다 버리기에는 아까운 그런 기능들을 갖고 있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절대 버리지 마시고 있을 때 얘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 한 번만 더 관심을 가지고 보시면은 더 좋은 저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다못해 타버린 것도 탄 거는 여기 같이 넣어주면은 제습, 그러니까 냄새를 없애주고요. 그리고 습기도 없애주고 아주 좋습니다. 물론 이게 예뻐지는데 큰 티백이 큰 역할을 하죠. 조격에도 좋겠고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버리는 식재료 활용해서 과일 껍질 이용하는 것들 보죠. 이거 다시 전하네. 보관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방법 잠깐 보고 넘어가면은요. 이게 육류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요거를 저기 종류별로 표시를 해서 우리가 하시면 좋겠고요. 닭고기 같은 것도 금방 활용할 거는 식용 약간 넣어서 랩에 싸서 주시면 좋겠고요. 오래 보관할 것 같으면은 요 약간 미리 양념을 해서 두시는 게 훨씬 효과가 좋습니다. 뿐만 아니라 육류가 조금 남았다 그러면은 생으로 두는 것보다는 차라리 잠깐 양념해서 볶아서 넣으면은 나중에 먹기가 훨씬 편안하십니다. 그래서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게 굉장히 큰 역할을 하게 되는 거고요. 뿐만 아니라 이거 생선 같은 경우는 한 끼. 나름대로 냉동할 거는 정말 한 해 분량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해 분량씩 해서 몇 월 며칠 거다라는. 그래서 우리 냉동고는 믿지만 육류가 냉동고 안에 있을 때 그나마 변하지 않고 있을 수 있는 게 얼마라고 생각하세요? 어느 정도까지는 육류는 둬도 된다? 1년? 6개월? 한 달? 응? 사실 한 달 넘으면 별로 안 좋습니다. 그래서 6개월은 넘어가지 마시고요. 그래서 오래된 거 있으면 오늘 저녁에 가서 그냥 과감하게 정리하시고 앞으로는 이 냉동고를 한 달 만에 다 비우겠다 뭐 이렇게 좀 생각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쵸. 냉장고를 없애면 좋지만 냉장고 없으면 당장 과일이 맛이 없어집니다. 그쵸? 우유도 그렇고요. 그래서 냉장고가 없으면 버려질 식품이 더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까 살 때, 마트에서 장 볼 때 조금만 유의하시면 되겠고요. 채소 같은 것들도 신문지로 감은 다음에 페트병에 세워서 보관하고 그 다음에 양념용 채소를 미리 잘라서 냉동해 놨다가 그때그때 쓸 만큼만 해동해서 드시면 얼마든지 오래 씁니다. 안 그럼 이거 거의 그냥 저도 이거 몰랐을 때 반 이상 그냥 버렸었거든요. 근데 미리 해놓으니까 너무 좋고요. 갈아서 천연 양념 만들거나 스티로폼. 오늘 우리 톱밥 많이 하지만 잘 활용하면은 또 안 버리고 우리가 이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무, 당근, 양파 같은 경우도 오래 두면 지네끼리 만나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그 스타킹에 넣어서 하나 싸서 먹고 하나 싸서 먹고 그러면 오래 갑니다. 그래서 양파는 정말 지네끼리 붙어있게 하지 않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보관할 때 우리가 조금만 알고 있으면 더 오래 잘 먹을 수 있는 정보들이 막 인터넷에 난무하거든요. 그 중에서 가장 좋겠다 싶은 거 몇 개 자꾸 하면서 여러분들이 써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일도 개별 포장하기, 그 다음에 신선도가 떨어진 건 차라리 냉동 보관해갖고요. 그냥 갈면은 아이스크림이 따로 없습니다. 오늘 저기서 그 과일, 딸기 녹여서 그 빙수 만들어 주시지 않습니까? 충분히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 공유는 이거 진짜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페트병이. 제가 어느 날 여름철에 막 안 보이던 저기들이 막 날아다녀요. 근처인데 저거 근처에서 도대체 내가 뭐가 없는데 얘네들이 어디서 오니까 하고 딱 봤더니 제가 며칠 전에 한 달 전에 여름 지나기 전에 팥을 사놓고 모르고 잊어먹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냥 이 찬장 저기다가 넣어놓고 모르고 있었는데 한 번도 안 뜯었거든요. 뜯지 않았으니까 얘는 오래 가겠지. 그랬는데 세상에 거기에 벌레들이 잔뜩 먹고 남은 잔해가 잔뜩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파는 포장은 못 믿고요. 요렇게 두니까 정말 깔끔하게 없이 잘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거의 끝이에요. 버리는 식재료 이용한 것들. 수박으로 이 껍질 요거 가지고 비빔국
또 수박을 맛있게 먹었었고요. 아까 말씀드린 맛간장 활용하면 요 간장으로 뭐 여러 가지 요리에 저희가 활용을 할 수가 있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과일 껍질로 만든 사과 껍질이랑 뭐 배 껍질 몇 개 섞어서 향긋하게 간 껍질도 들어있었고요. 유자 차 타고 하고 남은 그 유자를 보통 이 위에만 넣고 밑에 남지 않습니까? 그것들 모아갖고 다시 동그랗게 만들어서 차와 같이 다식처럼 같이 먹을 수도 있겠고요. 예. 이 매실제 이것도 참 좋았던 게 우리가 보통 에기스 빼고 나면 요거만 남지 않습니까? 이거 어떡하나 버리기도 아깝고 좀 그랬었는데 요거를요 일단 물에다 넣고 살짝 끓여줍니다. 그러면 요거랑 껍질이랑 금방 분리가 잘 돼요. 그래서 금방 분리가 되고 여기에다가 설탕 약간만 넣고 끓여주면은 이 잼이 나옵니다. 얼마나 맛있는지. 그래서 저도 이거 사진용으로 찍어서 만들어서는 식빵 수억개 없애버렸습니다. 저 맛있게 먹었었고요. 이따가 나중에 보시면 저희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샌드위치 밑에 깐 거에다가 샌드위치 기본적인 거에다가 그 위에 바나나 약간 넣고 피자로 만들어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먹고 아이고 넘치다 싶은 거를 새로 만들어낼 수 있는 좋은 기회였었고요. 보통 표고버섯 만들고 나면 표고버섯 우리한테 건조된 거 위에 건 쓰지만 기둥은 다 버리지 않습니까? 근데 요게 사실 우리가 예전에도 보면 그 옛날 고조리서는 우리 어르신들 한 전통 한식에서 보면 마른 표고버섯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건 다 버리는데 마른 표고버섯을 쓰는 이유가 고기를 대신하는 거거든요. 질감이 고기랑 너무 비슷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예전에 고기 많이 없을 때는 표고버섯. 그래서 옛날 음식들 보면은 다 표고버섯이 들어갔고요. 표고버섯을 양념하는 거 보면 다 고기 양념을 하거든요. 걔가 고기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이렇게 해서 보면 이렇게 먹으면요 정말 그 질감이 고기 맛이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꼭 한번 해보시고요. 또 마찬가지로 브로콜리도 우리 요거 저도 해독 주스 만들 때 꼭 챙겨 먹는데 얘만 먹지 줄긴 잘 안 먹게 되거든요. 그거를 잘게 이제 채쳐가지고 잡채로 만들어 먹으니까 또 재미난 맛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거의 끝입니다. 네. 한 가지 재료로 여러 가지 양배추 한 통 샀을 때 남는 거, 두부 한 모 사고 남을 때, 콩나물 한 봉지 샀을 때 무 한 개, 배추 한 개. 배추도 무, 배추, 김치 담글 때 말고 샀을 때는 정말 많아서 돌고 돌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저희가 양배추 말이밥 이렇게도 해보니까 굉장히 이거는 서양 음식에 보면 롤드 캐비지라 그래서 이 안에 채소랑 소고기 넣어서 이렇게 롤드 하거든요. 대신에 저희가 밥을 넣어서도 이런 맛이 났고요. 이 안에 불고기 넣어서 이렇게 조린 것도 맛이 괜찮았었고요. 두부로 두부에다가 고추장, 된장 약간 넣어서 장떡처럼 지졌고요. 저염식 두부쌈장 얘도 굉장히 요즘에 저염할 때 굉장히 좋은 것 중에 하나고요. 이거 같이 만든 우리 영양교사 선생님은 당신 학교 급식에는 지금도 가끔씩 쓰고 계시는 그런 저기가 되겠습니다. 콩나물 김치밥. 돈이라도 버리시겠습니까? 우리가 버리면 정말 지구가 아픕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함께 잘 살 수 있기 위해서 음식물 쓰레기를 절감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식생활 교육에 관련돼서 박람회를 하니까 한 번에서 여러 가지 볼 수가 있고 또 워크숍도 하고 워크숍하고 관련된 부스가 또 있고 그래서 굉장히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한다면 요거랑 연결해서 저희는 오늘 이제 보여주는 것만 있었는데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면 조금 더 효과적으로 우리가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어째야 된다, 바꾸면 어떻게 실천을 할 수 있겠구나 이런 방법들을 좀 가르치시는 기회가 다음에도 또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음식물 쓰레기를 정말 많이 버린다는 걸 좀 알게 됐고요. 또 여기 보니까 재밌는 레시피나 좀 음식 활용해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많았는데 앞으로 저도 그거 활용해가지고 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 식생활에서 늘 활용할 수 있는 일이고 항상 해야 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간과하고 지나가는 거를 이렇게 새로 짚어주니까 정말 그렇겠구나 하는 실감나는 그런 교육이었습니다.